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조선 슈퍼사이클 탑픽이라고 할 수 있는 한화엔진입니다. 최근에 시장에 대한 추세가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어지러운 장세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관세 이슈도 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최저화로 인한 금리의 상승에 대한 우려감도 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에서의 그런 정치적인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사실 시장이 그냥 어지러운 상태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본질적인 것들에 주목해야 한다. 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선 슈퍼사이클에서도 탑픽이 될 수 있는 하나엔진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쭉 빠지면서 하나엔진의 주가도 최근 들어서 꽤나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한 번 더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것이고, 하나엔진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 역시나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쉽게 말씀드려서, 저는 하나인진에 대해서는 이번 조선 슈퍼사이클에서 탑픽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설비 투자에 대한 증설을 시작을 하면서 사실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가 앞으로 수년 동안 꾸준하게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연간 130대 정도의 대형 선박용 엔진에 대한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데, 전 여기에 더해져서 AM 사업부, 그러니까 엔진 개조, 그리고 군함 엔진,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박 엔진만 하고 있었던, 선박 엔진에 대한 그런 생산만, 선박 엔진 생산만 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 이제는 여기에 플러스 더해져서 방산, 그러니까 군함 엔진이죠. 군함 엔진, 그리고 AM 사업부, 그러니까 엔진에 대한 유지 보수, 그리고 개조,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하나엔진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제가 같이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HD 현대마린솔루션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은 약 6.3조예요. 그리고 2026년 기준, 2017년 기준으로 실적은 약 3,400억, 2017년은 4,200억 정도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뒤의 실적을, 2년 뒤의 실적 가져왔을 때 PR 기준으로 약 15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쉽게 말해서 현대 중공업 산하에 있는 선박에 대한 개조 기업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박을 개조할 때 이제 솔루션, HD 마린 솔루션이 이제 개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쉽게 말해서 애프터 마켓, 개조, 유지 보수, 이런 걸 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엔진 쪽도 이 기업이 어느 정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HD 현대마린 솔루션즈는 그냥 개조만 하는 거예요. 개조하고 유지 보수만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개조, 유지 보수는 물론이거니와 일단 군함 혹은 선박 엔진에 대한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HD 현대마린 솔루션보다도 훨씬 더 큰 밸류에이션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선박 개조 혹은 유지 보수 정도만 함에도 불구하고 2년 뒤 실적 대비해서도 PR이 약 15 정도. 그런데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은 약 1.8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2년 뒤 실적은 약 1,500억 정도, 내년 실적은 약 1,100억 정도, 1,200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역시나 HD 현대마린 솔루션보다 더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D 현대마린 솔루션즈가 더 시총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하나엔진이 HD 현대마린 솔루션 이상으로 높아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엔진이 지금까지는 선박 엔진의 생산만 맡았었던 기업이라면, 이제는 하나그룹 내에서 군함 엔진에 대한 생산 혹은 AM 마켓이라고 해서 선박 엔진에 대한 개조, 유지 보수도 맡아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면 다시금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가 약 800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최소 900억 이상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의 수주 잔고와 그리고 앞으로 나올 그런 실적에 대한, 인도에 대한 예상 시기를 본다면 올해는 900억 이상의 단기 순이익은 당연히 발표할 것이고, 영업이익도 1,000억은 기본적으로 넘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약 1.8조 정도, 근데 올해 기준으로 1,000억 이상의 단기 순이익이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2년 뒤면은 2,000억 이상의 단기 순이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년 뒤쯤에는 결국 군함 엔진에 대한 그 기대감이 충분히 꼈을 상태이고요. 두 번째로 AM 마켓이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DF 엔진, 그러니까 이중 추진 연료 엔진을 새롭게 뽑아서, 이제 새롭게 선박을 뽑아서 써야 된다면은, 이제는 선박 개조에 대한 시장도 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박 개조 시장이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선박 엔진 개조 역시나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선박의 개조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이런 석유 기반의 그런 엔진을 썼다면은 이제 LNG 추진 연료 엔진 혹은 메탄올 추진 엔진, 암모니아 추진 엔진 이런 식으로 이중 추진 연료 엔진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개조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엔진이 핵심이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하나엔진이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었던 그런 사업부가 새롭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하나엔진의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2025년 2월 27일에 802억 정도 규모의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전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 9월쯤에 완공이 될 텐데 완공 이후에 연간 생산 능력이 무려 30% 가까이 증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약 900억 정도 나온다고 나와 있고 영업이익은 약 1000억 정도 나온다고 컨센서스 잡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30% 정도가 내년부터는 더 붙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성과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선박 엔진에 대한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박 엔진 쇼티지가 수요가 증가되는데 공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선가 올라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선박 엔진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게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제는 하나 엔진 혹은 엔진사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을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조선사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었다면은 이제는 엔진사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을 때가 되었다. 특히 하나 엔진처럼 새롭게 이제 애프터 마켓을 할 수 있는 혹은 군함 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지금까지 가동률이 95%를 넘어서면서 사실 수요가 증대돼도 물량의 증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실적의 증가폭도 어느 정도는 상방이 막혀 있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었지만 이제는 증설을 통해서 특히 중국 물량이 아주 공격적으로 붙고 있죠. 하나엔진의 수주 물량 중에서 약 30%가 중국 물량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30% 50% 가까이 중국에 대한 매출액이 올라갈 수 있다면 왜냐하면 중국산 혹은 해외 쪽 같은 경우는 마진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AM 사업부가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그룹의 편입 이후에 협상력이 강화되면서 사실 엔진 부족 현상이 현재 불고 있기 때문에 선가보다도 선박 엔진에 대한 가격이 더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하나그룹에 속해지면서 그 전에 HSD 엔진으로 활동했을 때보다 한화 엔진으로 활동했을 때 그런 브랜드력이던가 혹은 그런 협상력이 더 올라가고 있다는 점 봤을 때에도 저는 하나엔진의 그런 영업이익률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뭐 유상증지라던가 전환사채 발행 이런 것들은 이제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비 투자를 할 때에도 매년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유상증자,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통해서 증설도 하고 그리고 AM 마켓에 대한 그런 시장 장악력도 키우고 이런 식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AM 사업부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엔진 개조 사업 혹은 엔진 유지 보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전까지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매출액에 거의 지금 미미했다가 하나의 그룹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하나 물량을 본격적으로 받으면서 이쪽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이 있을 거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0에서 30% 정도는 충분히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2017년 기준 연매출로 2,500억 정도 가능하다. 영업이익률도 20% 넘을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쪽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꽤나 커진다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컨센서스가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약 800억 정도 단기순이익 예상치가 잡혀있는데 AM 사업부로만 500억 정도의 영업 단기순이익이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2년 뒤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제부터는 선박 엔진 생산뿐만 아니라 이 AM 사업부, 선박 엔진의 개조라던가 유지 보수 또한 훨씬 더 매력적인 그런 사업부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이런 기름을 통한 그런 추진 연료 엔진이 마련됐다면은 이제는 기름뿐만 아니라 이런 LNG라던가 메탄올 같은 그런 친환경 선박 엔진에 대한 수요가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조된 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신유된 지 얼마 안 돼. 건조된 지 얼마 안 된 선박 같은 경우는 폐선을 하고 새롭게 3천억을 들여서 배를 새로 뽑을기가 어려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폐선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배라면은 선박 엔진만 개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엔진만 개조함으로써 친환경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꾸준하게 해지를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장이 이제부터 열리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수소 연료 엔진까지 전환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하나 엔진이 무기를 하나 더 쥐게 되는 그 형국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엔진 개조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20% 가까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이중연료 추진 엔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안 그래도 사업의 업황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AM 사업, 궤도 사업부가 엮이게 되면서 이쪽에 대한 시장도 내년부터는 본격화될 거라는 점에서 저는 이쪽 시장도 충분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 능력이 이제는 확대되겠죠. 한 200대 이상까지도 확대될 전망이고요. 특히 AM 부분의 고성장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20%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부다 보니까 사실 하나엔진 내에서는 그런 실적에 대한 성장뿐만 아니라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가져온다는 것은 결국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돼요. 근데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그 사업부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보통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면은 똑같이 밸류에이션도 높아집니다. 영업이익 높아지면 밸류에이션 높아지면서 PER도 같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2년 뒤 PER이 약 10 정도, 10 내외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금 13, 15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 20%짜리의 사업부를 하나엔진 쪽에서 가져오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군함 엔진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오션이 군함에 대한 수주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엔진을 어디서 생산할 것인가 아주 높은 확률로 하나 엔진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그 전부터 기술력이 있었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하나 엔진이 역시나 군함 쪽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뭐 작년도 사상 최대 매출이었지만은 올해, 내년, 내후년, 3년 뒤, 4년 뒤로 갈수록 사상 최대 매출이 계속적으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715억 정도의 그런 715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났었는데 이거는 2023년 대비해서도 8배 이상 성장을 기록한 수출하는 것이고 영업이익률 6% 정도.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1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올라면서 영업이익률도 거의 2배 이상으로 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가 저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 것이고 매년 1,000억 정도의 영업 현금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구조가 매우 안정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에는 결국 이렇게 어지러운 시장일수록 확실한 실적 성장주, 확실한 주도 섹터, 그 안에서도 확실한 핵심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인데 하나엔진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비선박 엔진에 대한 부문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뭐 군함 엔진이라던가 아니면은 AM 사업부 이쪽을 대표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선박 엔진을 생산했었던 그런 기업에서 이제는 탈바꿈이 되고 있다. 선박 엔진에 대한 개조 혹은 유지 보수, 군함 엔진 이쪽에 붙으면서 사실 선박에 대한 개조라던가 유지 보수만 하고 있는 HD 현대솔루션즈가 2년 제 PR도 15 이상을 받고 있는데 과연 하나엔진이 15 이상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있겠는가에 대한 관심을 저는 이제부터는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 역시는 하나엔진에 이제 투자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꾸준하게 지켜봄으로써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엔진을 제가 매수하게 된다면은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거예요. 저는 이제 거의 기회가 생기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빠르게 빠르게 이제 매수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수주 신규 전망만 보더라도 1.75조 정도의 그런 수주 전망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 물량만 붙는 게 아니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라던가 아니면 특히 중국 쪽에서의 수주가 아주 공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차세대 메탄올 엔진이라던가 수소 엔진, 암모니아 추진연료 엔진에 대한 그런 기술력이 이미 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수주 잔고라던가 혹은 질적인 수주 잔고 그러니까 질과 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30% 이상이 이미 2027년도에 인도될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2027년까지는 실제 성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확정시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부터 받는 물량 성과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뛰고 있는 선박 엔진에 대한 판매가가 올해부터 받는 혹은 작년 말부터 받았던 그런 수주에 찍혀 있다는 것이고 지금 받는 물량이 2018년, 2019년에 인도될 물량이기 때문에 2017년까지 실제 성장성이 거의 확정시되고 있고요. 2018년, 2019년도 더 높아진 성과와 더 높아진 선박엔진 가격을 통해서 더 좋은 영업이익률, 더 큰 실적의 성장성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그런 수요 증대 그리고 AM 사업부, 선박 엔진에 대한 개조, 유지부 사업부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도 저는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하나엔진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LNG 추진연료 엔진, 메탄올 추진연료 엔진, 암모니아 추진연료 엔진 전부 다 하나엔진에서 매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도 그럴 것이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글로벌 2등의 선박 엔진 기업입니다. 글로벌 2등이에요.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선사가 굉장히 좀 빠르게 뛰고 있으면서 한국 조선업의 실질적인 이업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중국 선박 같은 경우는 85% 정도가 해외 수입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대부분이 한국 엔진사가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뭐 대표적으로 HD 현대마린 엔진 그리고 하나 엔진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에는 이미 중국 조선사들도 하나 엔진으로부터 발주를 넣고 있다는 것이고 이미 수주한거 33%를 중국 조선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이미 기술 의존도가 중국 조선사 같은 경우는 조선은 잘 만들어요. 선박 자체는 잘 만들지만 이 엔진에 대한 의존도가 85%에 달하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 조선사들이 크면 클수록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 중 하나가 하나 엔진이라는 것이고 하나 엔진은 이행전 고압 엔진의 강점이 있죠. 이행전 고압 엔진 같은 경우는 메탄 슬립도 훨씬 더 작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메탄 슬립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추가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 지금 만약에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 엔진은 더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엔진의 이행전 고압 엔진 같은 경우는 메탄 슬립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낮게 배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히 탱커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중국산이 싹쓸이 했었지만은 최근에 중국산 탱커 혹은 중국산 그런 컨테이너선에 대한 규제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하나오션이 탱커에 대한 물량도 수주를 받았죠. 하나오션이 받고 있고 삼성중공업 혹은 현대중공업 이런 쪽들도 탱커에 대한 수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는 컨테이너선과 LNG 선호를 통해서 지금 한국의 조선사들이 뛰고 있지만 이제는 탱커선까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초대형 탱커선 VLCC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컨테이너선 못지않게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번 사이클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하나오션은 이미 미국의 MRO 사업 진출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쓰는 엔진에 대한 그런 유지 보수라던가 이런 쪽들은 당연히 하나 엔진의 수익으로 잡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서 저는 하나 엔진의 실적에 대한 성장성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장이 어지러울 때에는 결국에는 주도 섹터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 혹은 실제 성장이 매우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을 봐야 한다는 것이고 정치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큰 것은 맞지만 결국 이런 것들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슈라는 점에서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퀄리티 있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나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하나엔진에 투자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짓겠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엔진 조선에 대한 슈퍼사이클에서 분석해드렸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감으로써 홀로 투자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만 기쁨당 멤버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